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작년 그 조사 결과인데요. 이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고용률을 살펴보니까 탈북민 고용률이 60.5%. 이게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또 정부도 이 탈북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0%에 가까운 분들이 고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서 또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요, 회장님입니다. 하나도가 김성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게, 뭐, 창업이라는 게 종류가 참 많잖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업종이시더라고요. 하나도가가 뭐를 만드는 곳인가요? 작은 술병에 하나된 대한민국을 담아가자라는 취지로 술! 예. 좋습니다. 제가 술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제작진께서 한 잔도 가져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오늘의 이야기 손님으로는 같이 이렇게 술을 기울이면서 얘기하면 참 정다울 것 같은 분, 통일운동가 박아람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취업박람회 이런 거는 뭐 많이 봤는데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 박람회가 따로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고 여기서 또 주제 발언도 하셨잖아요. 자, 일단은 하나도가 뭐 술을 만드는 곳이다 얘기하셨는데 종류가 많습니다. 술도. 어떤 술을 만드시는 건가요? 함경도에 계시는 저희 외갓집 경주 최씨 가문에 사실은 제사술이었어요. 저희는 그 쌀이 없잖아요. 힘든 상황인데. 예, 그런 속에서도 외할머니가 이삭을 주어서라도 벼로 그 제사술만은 한 병을 빚어서라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기 와서 제가 창업을 하는 과정에 알아보니까 그게 전통주였고 과하주였습니다. 북한의 전통 가양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술인가요? 저희 전통주라고 할 때는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술을 보고 전통주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술들은 집집마다 엄마들이 손맛이 틀리기 때문에 그 술맛들이 다 틀리고요. 그 술맛으로 인해서 아빠들이 자존심이 탁 서는 어깨가 쭉 펴지는 김장김치랑 비슷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또 북쪽은 음주 문화가 그 반주 문화여서 일하면서도 실참에 술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점심 회사 출근했어도 점심 도시락과 함께 술 한 병씩 챙겨가는데 너무 좋다, 그거. 거기서 이제 아빠들의 그 체면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술을 잘 빚어. 그래서 다 한 잔씩 먹어보다가 야 이건 빼고 이것만 먹자 할 때는 그날은 아빠가 기 사는 날이죠. 그러니까 저희 집 술이 우리 동네에서 나름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어깨 뽕 좀 살리고 다니셨어요. 아버지의 어깨 뽕을 살렸던 그 술이 딸이 남한에서 어깨 뽕을 살리게 맞습니다.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야, 그 남한에서도 과연 그 맛이 통할까요? 처음 맛보신 분이 제 앞에서 술을 확 뱉으셨어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뭐 이것도 먹으라고죠? 이렇게. 문제는 뭐였냐면요. 북한의 술은 좀 독하고 첫째.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입안에서- 러시아 보드카 예. 같을 것 같아요. 입안에서 추우니까. 확 이렇게 쫙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술 좋아해. 그래서 근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이쪽에 남쪽은 다 순하잖아요. 기온이 따스하고 술도 도수 다 낮은 맞아요. 걸로. 북경에서 막걸리를 술이라고 안 하잖아요. 25도 이상부터 술인데 여기는 알코올 도수 1도 이상부터는 술로 치더라고요. 그쵸. 처음엔 되게 속상했지만은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화닥딱 놀랄 정도면 이 술이 살아나지 않을까. 왜냐면 강렬하니까. 예, 이걸 먹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사실 뭐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서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아람 씨도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대표님은 어떤 사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애기 아빠가 거기서 정말 생각지 않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고로 돌아가실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이유가 아니라 앰뷸런스가 없다 보니까 한 15km를
경미한 사고였지만 한 15km 되는 거리를 산골로 달구지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그건 병도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부상이겠죠. 네. 여기서 볼 때는. 예. 근데 거기서는 그냥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 자체는 또 병원이라고 하면 주사약도 내가 사들고 가야 되고 입원하자면 내가 먹을 밥도 내가 가서 챙겨야 되고 이불도 내가 다 싸들고 가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제 딸을 거기서 키우느라면 얘를 지켜낼 수도 없겠다 해서 일단 무작정 왔는데 대한민국에 딱 떨어졌을 때 딸 하나 데리고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엄청 막막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딸이 지금 이제 2살짜리를 제가 얻고 왔거든요. 2살 한국에서 키우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근데 저처럼 뭐 중국을 겪어보지도 않고 저는 그냥 이렇게 자본주의 문화에 물들 새 없이 그냥 여기에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도 못 잡겠고. 나 이런 건 처음 봐. 지금. 예. 그 딸은 지금 안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변에 손길이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통장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고 마트를 가니까 막 이런 걸 구매할 때도 그러니까 적응한다는 게 참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딸은 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뭐 일자리를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적십자 도우미 분이 또 혹은 담당 경찰관 분들이 그래도 제가 애를 데리고 왔다고 여성분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일자리가 그때 당시는 저희는 기술적인 없죠. 어떤 뭐가 없으니까 예. 식당 설거지로 지금 갔는데 문제는 일이 어렵고 모르는 건 배우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애는 낮에는 어린이집 간데도 3시에는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이 3시부터 10시까지를 어떻게 하냐가 제일 문제였는데 그래도 그 사장님이 괜찮아 그러면 우리 같이 키운다는 심정으로 식당에 데려와. 뭐 좋은 사장님 만나셨다.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네. 문제는 식당 한쪽 구석에 앉혀놓으니까 식당이잖아요. 애가 안 되지, 교육이.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와서 막 외식하는데 애가 그걸 계속 이러고 그럼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일하다가도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이게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아니겠다. 근데 경제적인 어떤 자립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시 또 친구들한테 저거 해가지고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선 거죠. 아,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막막했을 것 같고 일자리를 구했다고 한들 그게 바로 쉬워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 대한민국을 참 잘했다 생각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있어요. 첫 월급 받았을 때.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네. 125만 원인지 그때 그 사장님은 정말 많이 생각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저 혼자 잘한 거 아니거든. 알게 모르게 그래도 야 너 대견하다. 그래도 자식 키우겠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담은 10,000원이라도 더 챙겨주고 담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주는 지금도 사람들이 식당 있기 하시나요? 때문에. 네, 하시죠. 가고 그래서 싶다. 제가 그쪽에는 갈 때면 살며시 그냥 들어가면 또 막 저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가만 문 밖에서 들여다보다 와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 붙으면 데리고 한번 가요. 옆에서 보니까 탈북자들이 일자리 구하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활동할 때 초기에는 그 보통 이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그 통일 교육 강사 분들이나 아니면은 대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년들을 많이 봐가지고 네. 그냥 우리랑 비슷하게 그냥 그런 취업 걱정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에서 탈북민 지원하는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그런 제조업에 종사를 하면서 일자리로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려움을 뚫고 이분은 무려 취업을 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중간 대화들만 살짝 생략하도록 하고요. 너무 길 것 같아서 창업에 성공하셨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대표님처럼 창업에 성공한 탈북민을 좀 많이 보십니까? 있죠, 그래도. 예. 네, 근데 그렇게 다른 지역민들의 창업에 성공하는 수보다는 훨씬 적고 취업도 저희는 힘든데 창업을 나도 못해. 창업을 하자면 막 창업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냥 눈앞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진 걸 보고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가진 게 건 있어야지. 나만 있거든요, 그렇죠, 나만. 그렇죠. 근데 누구도 나를 안 믿어줘요. 은행에 가든 또 어디 가서 건물을 임대하자고 하든. 왜냐면
인적인 네트워크도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느 날 갑자기 원하는데 내가 인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되고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아이템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왜 술이에요? 술 말고 다른 뭐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북한 음식점 차리시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제사술을 빚을 때 어릴 때부터 봤구나. 계속 할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그 뭐 가마뚜껑에 지금 물이 더워지면 갈아야 되는 그거라도 시키는 거예요. 예, 손대보고 더워지면 알려라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어찌 보면 저한테는 지금 어떤 기회를 만들어준 얘기. 나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 제빵한 김탁구의 술 버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투자할까요? 왜냐면 할머니께서 그렇게 어렵게 얻어오신 곡식을 가지고 만든 술이었기 때문에 또 얼마나 깐깐하게 가르치셨겠어요, 어린 손녀한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 답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마침내 창업을 합니다. 과연 수월하게 성공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통일, 상담.